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들을 것만 보고 볼 것만 보자. 국내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남서부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2014년 2월 15일자 미래로 가는 스페이스 뉴스의 드림앵커 김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라뺀 꼬갈뉴스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한영기입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들을 것만 보고 볼 것만 보자. 골라뺀 꼬갈 뉴스와 스페이스 뉴스가 미래로 이끌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에게 선별된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어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김지혁 드림 앵커는 영어를 방송하고 막내 한영규 군과 저는 우리말로 통역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1월 20일자 영국의 BBC 뉴스의 보도 한국인 2천만 신용카드 정보 도난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redit card details on 20 million South Koreans stolen. 제목 2천만 명 한국인 신용카드 정보 도난 당하다. Credit card details from almost half of all South Koreans have been stolen and sold to marketing firms. 거의 한국인의 반 이상이 신용카드 정보를 도난당해서 그 정보가 마케팅 회사로 팔렸습니다. Data was stolen by a computer contractor working for a company called Korea Credit Bureau that produces credit scores. 그 정보는 신용 기록이나 수치를 등의 결과를 생산하는 코리아 크레딧 부료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업체에 의해 도난당했습니다. The name, social security numbers, and credit card details of 20 million South Koreans were copied by the IT worker. 2천만 한국인의 이름들, 사회 보장 번호들,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들이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사되었습니다. The scale of the theft became apparent after the contractor at the center of the breach was arrested. 이 문제의 중심에 있던 업체가 체포되자 범죄의 심각성은 더 명백해졌습니다. Managers at the marketing firms which illegally bought the data were also arrested. 불법적으로 정보를 사들인 마케팅 회사의 매니저들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The contractor stole the data by copying it to a USB stick. 그 업체는 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정보를 훔쳤습니다. Regulators are now looking into security measures at the three firms, KB Gumicard, Lotte Card, and NH Nongye Card, to ensure data stays safe. 규제 단속 기관의 담당자들은 새 회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task force has been set up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theft. 대책위원회는 도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집결되었습니다. The three bosses of the credit card firms involved made a public apology for the breach. 위반된 것에 대해서 신용카드의 3대 회사가 포함된 것은 국민적으로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Another official at the FSC said the data was easy to steal because it was unencrypted and the credit card firms did not know it had been copied until investigators told them about the theft. FSC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훔치기 쉽고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도난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신용카드 회사는 복사된 것에 대하여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The theft of consumer data is just the latest to hit South Korea.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도난은 한국에게 피해를 준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In 2012, two hackers were arrested for getting hold of the details of 8.7 million subscribers to KT Mobile. 2012년에 두 명의 해커들이 KT 모바일에 가입한 870만 명의 한국인 가입자들의 정보를 빼낸 일로 체포되었습니다. Also, in 2011, details of more than 35 million accounts of South Korean social network Cyworld were exposed in an attack. 또한 2011년에는 3,5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가입한 싸이월드 계정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기자가 취재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네,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표명된 것은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서입니다. 미국은 이 문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의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는 표현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한국 외대에서 향한 연설에서 모든 한국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의 그날이 쉽게 희생 없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오고 마침내 한국민들은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도 1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2주 후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한국, 일본과 협력하면서 남북통일과 남중국해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은 통일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지지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케리 장관의 통일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정부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중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미국 양국 지지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미국 관계 전문사는 4.1 통일에 대한 미국의 관심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하나의 흐름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을 장성택 처형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눈치를 안 보고 주변 관련국과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하나의 한국, 즉 원코리아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도 투코리아 정책에서 원코리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원 차이나 정책을 견제하는 중국과는 남북한이 처한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원 코리아 정책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방송하는 VOA, 즉 미국의 소리 방송이 2014년 2월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가 매우 낙후돼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가 경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인 제인 스티펜트 워클리는 지난 26일자에서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안전성이 동북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전문가들을 이용해 영변 원자로가 매우 낙후돼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옛 소련의 체르노빌 완전 폭발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의 핵 전문가인 서균열 교수는 이 잡지에 영변하는 매우 많은 핵 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지난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세계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를 가운데로 방사능이 옛 소련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돼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었습니다. 서 교수는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오래된 흑연 감속로를 재사용하는 90 마그네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그녹스로 불리는 마그네슘 기법은 물 대신 가연성이 높은 흑연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연이 30년 가까이 되면 열을 만들기 시작한다며 1986년 첫 가동한 영변
원자료 수명이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IHS 제임스 디펜스 워클리는 1957년 영국의 원즈케일 원전사고와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역시 흑연의 열이 축적되면서 화재 폭발로 이어져 대규모 방사능 누출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멜버른 왕립기술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씨는 이 잡지의 영변의 안정성을 실체적인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로의 흑연 감소록에 불이 붙으면 강력한 폭발력이 생기면서 강한 열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 방사능 물질 등을 하늘로 치솟게 한다는 겁니다. 석윤열 교수는 고열과 고압이 폭발을 야기해 방사능 물질을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대기 중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할 경우 원자로에 대한 충격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번 원자로 역시 1994년 중단, 2003년 재가동, 2007년 북르화 조치 등을 반복했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클리머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30일 미 상원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지난해 10월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9월 러시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한반도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영변 원자로가 1950년대 초보적 기술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이 높아 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IHS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는 북한이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의 교훈을 영변 원자로 가동에 얼마나 적용했을지 불확실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재나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원자로가 폭발할 경우 방사능이 평양 시민들뿐 아니라 북쪽의 시베리아와 일본 북부 영변에서 불과 300km 남쪽에 있는 서울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잡지의 자료회사인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은 지난 2005년 보고서에서 영변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 12만 명이 직접적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서북쪽 주민 1,200만 명과 한국, 중국, 일본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월 3일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사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교육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는 발표회 이후 출제 경향, 난이도 및 평가 방향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이 확산되고 수험 부담이 가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던 것이며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을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어울러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EBS 한국사 강의도 대폭 확충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는 한국사는 상대평가가 적용, 즉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등이 제공되어 등급별로 정해진 수의 수험생만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어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제도 출제되고 있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쉽게 출제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는 달리 절대평가로 등급만 제공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 3월까지 출제 경향 및 예시 문양을 개발하여 한국사 학습 방법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한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 문양을 검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수업을 보충하여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EBS 한국사 강의가 대폭 확충되고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우선 초중학생은 지상파 EBS 채널, 케이블 채널인 EBS 플러스2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EBS 플러스2에서 수요일에 방영되는 초등 개념잡기 사회 등을 통해 사회 교과의 개념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초등 사회 영역인 역사, 지리 등의 역사를 골고루 다루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개념들을 쉽게 예습,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B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강의를 다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그동안 지적된 지식 전달 중심의 한국사 수업 방식도 개선되고 수업 실수도 확대됩니다. 이는 작년 8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이미 발표된 것으로 역사교사 직무연수, 장기연수 등을 도입하여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 모형과 교수 학급 자료도 2014년에 개발을 마쳐 올해 교원 연수를 통해 현장에 보급됩니다. 끝으로 지난 2013년 6월 1일 발대식을 가지고 출발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와대 어린이 기자 꿈도담에서 발췌한 보도입니다. 꿈도담에서 꿈이란 우리가 갖는 미래의 희망, 말 그대로 꿈이며 도담이란 순수 우리말 야무지고 탐스럽다, 즉 도담하다에서 사용한 합성어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최지윤 서울대방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기자는 지구야 그동안 미안했어 라는 환경 관련 글을 청와대 꿈도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의 엄마는 매일 밤 드라마가 끝난 11시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십니다. 엄마가 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를 여쭤보니 하루 동안 모아두었던 쓰레기를 밤에 한꺼번이면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누울 때처럼요. 호호 라고 하셨다. 엄마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나는 자원 소비를 꽤 하는 편입니다. 종이를 쓰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버리거나 재활용품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내 모습과 같이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리거나 낭비한다면 지구는 얼마나 괴롭고 더러워질까. 우리는 잘못된 행동으로 지구가 병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의 행동을 반성하며 1월 7일 하스제, 즉 하루 동안 모아진 나의 쓰레기를 재활용해보기 프로젝트를 해왔다.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엄마가 11시에 쓰레기를 버리실 때까지 모아보기로 하였다. 하스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스제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으로 나누어서 만든다. 하루 동안 모아진 쓰레기를 그 통에 담으면 된다. 아주 간단한 준비물이다.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해보기 위해 쓰레기의 종류와 이름을 써보는 표까지 만들어 보았다. 낮 11시에 시작하여 1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무심코 습관적으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줄 알았던 기자가 눈에 띄는 곳에 핫스제 쓰레기통을 두었더니 손이 그쪽으로 향했다. 쓰레기는 핫스제 통에 넣으면서 하루 일과를 하다 보니 밤 11시가 되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정리하고 표를 본 결과 종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의 비율이 비슷했다. 기준으로 삼은 것 외에 비닐류와 음식물 쓰레기도 나왔다. 우리 집 전체 쓰레기와 함께 버리기로 하였다. 엄마의 일손도 도울 겸 일석이조였다. 쓰레기를 분류한 후 재활용 장소에 갔다. 쓰레기를 각각 재활용품 통에 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6월달부터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가정에 있는 카드 짚고 보니 무게가 1.2kg이 되었다. 집으로 향하는 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도착하였다.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김권형 씨의 질문을 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주의했으면 하는 일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김건영 씨는 주민들이 수박 껍질과 같은 단단한 과일 껍질, 계란 껍데기와 닭뼈를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하여 버리는 것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힘든 일은 트럭 밖에 달려있는 봉을 잡고 이동하여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엄마와 기자는 죄송함이 들었다. 쓰레기를 버린 후 엄마의 홀가분한 심정도 알게 되었다. 기자는 하루 동안 하우스 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은 물건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게 되었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약간의 반성도 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절약에 대해 한층 더 알게 되었다. 한 달에 2번씩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 동안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방학을 맞아 재활용품 물건을 만들어보는 친환경적인 행동이다. 지구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을 중요시키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품을 잘 구별해서 버리는 습관을 갖자. 네, 이번 주 스페이스 뉴스와 골라팬 꼬갈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이어서 우리 KMCTV 설립 운영자이며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이야기하라고 전광로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 뉴스 대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요. 예. 네, 오늘 뉴스 관련 말씀부터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꿈도담, 도담이 뭐요? 야무지고 탐스럽다. 네. 우리 현규하고 미소가 야무지고 탐스럽지. 아, 그거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뉴스 했어도 뭔가 모르지? 네, 영변 핵원자로 얘기했어요. 핵원자로. 그게 낙후돼 가지고 폭발할 화재 위험성이 있다. 그 얼마나 위험한 건가 모르죠, 잘.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상상을 잘 못할 거. 우리 지난주에 지구박물관이 아니라 뭐 아니, 지질박물관. 지질박물관 갔다 맞아. 왔지. 진짜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 저 김재혁 군은 잘 알겠지만 딱 계란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계란같이 생겼는데 그 계란 속에 껍데기는 이렇게 얇고 지각이고 근데 아주 얇은 데는 그냥 마그마하고 멘트하고 닿는 데가 있어서 마그마가 막 솟는 데도 있어요. 지구에는 여기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는 하와이 같은 데는 막 지금 타고 일본도 껍질이 얇아가지고 일본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일본도 껍질이 얇아가지고 네. 막 마그마 연기가 막 올라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 가봤지만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깊이 지각 두께가 두꺼운데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 껍데기에 바닥이 안반으로 있고 거기에 물이 담긴 게 바닥이고 솟아오른 게 땅이다 그거지.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변 원자로 폭발 같은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지진인데 네. 지진은 사람이 한번 일어나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지진이 저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지금 오늘 현재.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건 산속에서 저 혼자 터지니까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원자로나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는 곳에 갖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지진보다는 약하면서도 피해는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로 이렇게 늘어난다. 근데 그 영변 원자로가 너무 노후돼서 폭발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세계 지도 앞에서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세계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여러분들 뭔가 잘 모르죠? 네. 뭘? 제일 무서운 게 북한의 핵이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감독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런가 하면 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산이 폭발한다면 지진도 어딘가 하면 그건 어딘가래? 그것도 북한이요 또. 백두산.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으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일본의 후지산이 여기 있는데 백두산은 2,700이지만 여긴 3,500이요. 이건 굉장히 높은 산이요. 근데 여기에 엘로스톤이라는 화산이 있는데 미국에 여기에
이거하고 후지산하고 백두산 화산하고는 지금 저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터지는 화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이에요.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이게 미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아 지구가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아, 미국. 일본은 뭐 쑥대밭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북한의 백두산과 같이 위험한 게 뭐냐면 영변의 원자로 낙후된 거 폭발 위험이다. 그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갖지만은 오늘 뉴스는 지금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뭐 또 뭐죠? 다음에? 영변 원자로 폭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영변이라는 데는 평양에선 80km예요. 80km면 서울까지가 150km인데 대전에서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부터는 300km밖에 안 돼요. 그 300km라고 하는 건 지구 둘레 4만 km 이렇게 따지면은 이건 아주 뭐 옆에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지금 아까 그 체르노빌 했는데 체르노빌은 어딘가 하면은 구소련의 이쪽에 우크라이나 여긴데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 데가 여기고 여긴데 네. 그때 그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뉴스에 하던거만.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낙후돼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마침 어제 남북 고위급 실무자 청와대하고 원동연 뭐 북한의 뭐 통일전선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제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의 뉴스의 중심이죠. 저기 잠시만 이야기 할아버지. 저 왜 오늘은 양복을 안 입고 나오셨어요? 양복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나 잊어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 네. 다음 질문이 누구예요? 나 형규군이 또 아 누나가 해. 영변 서울에서 몇 킬로인가 했네? 네? 그 전에 할아버지가 했네. 했죠? 네, 그럼 했죠. 제가 조금 쉰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지난 주간 저희가 본 지구의 매그마 멘틀 왜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매그마가 뭐야? 마그마지. 매그마. 뭐지? 마그마 멘틀. 다시 할까요? 그냥 해. 관계없어. 그냥 넘어가도 돼. 네. 마그마가 뭐예요? 마그마가 그 저 알아요. 뭐예요? 계란 늪이요. 그 마그마는요, 그 딱 불꽃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즉 계란으로 얘기하면 지각, 껍데기, 네. 멘틀, 흰자, 저기 저 핵, 노른자. 그 핵에서 멘틀을 뚫고 나오는 게 마그마예요. 그 불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진짜 불을 불. 네, 불. 불은 우리가 말하는 불은 온도가 100도나 500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그마는 1000도, 10,00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완전 불덩이. 비교를 할 불덩이. 수가 없는 거예요. 불덩이가 비교를 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은 어떤 거냐? 그와 같은. 그런데 그거는 멀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화산 같은 건 원폭이라는 건 로켓 미사일에 실어서 나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사는 데 와서 떨어지니까 아주 생명의 가장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이야기 할아버지들은 코 안에 그런 게 안 터지고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제 어린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50년, 100년, 1000 막 이렇게 되잖아. 그 안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걱정이다. 그 이야기. 원자력 그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인류 70억인가 모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력 문제는 참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봤자 파리가 코끼리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는 IAEA라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것을 원자력이라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네. 절대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원자력을 뭐 전기를 위해서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생산시설에 이용한다든가 평화적 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북한 핵이 왜 위험하냐? 다른 나라 핵은 안 위험하고 북한 핵만 왜 위험하냐? 네. 그 이유는 그들이 안전 수칙을 안 지키는지 지키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들이 그렇게 고도의 두뇌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국제사회가 낮아서 그래서 북핵 육자 회담이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 하여튼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네. 마침 이제
어제 막 이렇게 이제 남북 간에 뭐 1월 1일부터 줄곧 해오던 평화적인 이야기를 해오던 건데 이상적 상봉도 네. 그 중에 하나지. 그런 것이 잘못되면 원자력 같은 건 더 위험하지. 그런 것이 잘 돼야. 그래서 첫째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민족이다, 국가다 이런데 국가는 아니고 국가 아니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네. 국가 아니지? 네. 네. 그럼 민족은 같은 민족 맞지? 네. 그럼 민족이 더 중요해? 국가가 더 중요해? 민족. 그게 이제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국가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나라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야기 할아버지가 미국에 가면은 우리 민족이지.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이 사는 현규하고 미수하고 제에게 사는 요 나라예요. 국가가 더 중요해. 근데 북한에서 자꾸 우리 민족끼리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럼 빨려 들어가, 학생들이. 민족이 더 중요하다. 아니지? 네. 확실히 알았지? 이번엔 국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 하다가 잘못하면 국가가 도 망하고 민족도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인이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이게. 네. 일본 지진도 위험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북한 백두산 화산 폭발도 일어나지 않아야겠고 또 이렇게 원자력이다 핵이다 하면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할 누군가가 없을까요? 네. 정말로. 그게 원자력 기구고 그게 유엔이고 그것이 국제 간의 동맹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아무튼 북한하고 부딪히지 말아야 돼. 부딪히지. 그럼 우리가 양보하면은 이놈들이 더 얇고 덤비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감싸주면은 더 감싸달라고 덤비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어린이들이 그것까지 풀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우리가 지정학제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에다가 가장 위험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고 그 핵도 병들은 핵 불나기 맞은 핵을 머리에 이고 있고 지구로 말하면은 그 엄청난 화산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고 이게 뭔지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우리 민족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하늘이 보호해서 동해물과 백두산 그 식으로 태극기운을 걸어놨잖아요. 네. 이런 진짜 식으로. 멋지네요. 그래야 될 거예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참 아쉽네요. 오늘의 골라뺀 꼬갈리스와 스페이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네? 어떻게 오늘 그게 없네? 뭐요? 한국 보여주기. 네가 그거 저거 있네? 맞아. 참 할아버지 다음 주 한국 보여주기 어디까지 가는지 말씀 그렇지, 좀 그거 보내주세요. 해야지, 그거. 그거. 그거 안 했네. 아이고. 우리가 내일 어디 간다 그랬어? 내일 산넘어 남촌에는 그 재밌는 드라마 촬영장? 그렇지, 내일 드라마 촬영장에 가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재밌겠다. 그 산넘어 남촌에는 이라는 드라마가 시즌 1, 시즌 2가 있어요. 네. 이번에 하는 건 지금 시즌 2예요, 시즌 2. 네. 그 시즌 1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서 했는데 대흥리에서 했는데 네. 그때 박미소가 갔었다는 사실 4살 때 그때 우리 신문사에서 갈 때 가서 감독님도 보고 탤런트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기억 안 난다면서? 아니 근데 사진이 보면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어려서 4살이 전에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4살. 내일은 이제 시즌 2를 가는 거예요. 한현규, 박미소 또 누가 하나 간다고 그랬지? 그 진짜로. 어떤 분인데? 이재준이라고 16살 때부터 네. 이야기 할아버지하고 교제하던 영상을 전공으로 하는 23살 청년이 돼가지고 내일 같이 가네. 청년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때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네. 가기로 해놓고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 가서 태극기 휘날리고 할 거. 빨리 가야죠. 거기가 이제 재밌겠다. 내일은 거기를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가고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아이고 35분 넘은 것 같네. 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김재혁. 저는 박미소. 한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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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